글로벌 시니어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엔 생산적 노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미래 적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미래 사회 적응은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흔한 일인데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향입니다.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가속화되는데 코로나19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우리가 계속 들은 비대면, 언택트라는 것, 그리고 홈코노미,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반에는 디지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체험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보면요. 줌을 가지고 가족 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.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제 그 가족들이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대가족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설날에 줌으로 가족 모임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근데 그 어떤 언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손자녀인 경우에 랭귀지가 다를 수 있죠.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력이 있었고 얼굴을 봐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는 매주 줌회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오프라인에서 어쩌다 한번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뵈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이 온라인에서 얘기했던 것들이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그 삶으로 자연스러운 곳에 나타나게 되고요. 작년에 이제 어떠한 그 이러한 행사에 관련된 컨설팅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줌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국제 회의나 이런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. 물론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대면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. 그 기반에는 줌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하나 자리 잡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줌이라는 게요. 나스닥에 상장된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금방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성장했고 굉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저도 이제 유튜브 녹화를 지금은 이제 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기술력이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화상 회의에 대한 이런 하나의 획을 긋고 있고 소통에 대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또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넷플릭스, 유튜브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시죠. 특히 유튜브 시니어들 뭐 어마어마하시죠. 심지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시니어들이 등장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니어들이 가진 경륜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. 또 특히 시청자들이 이제 시니어들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듣고요. 집에 있다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미드라든지 뭐 못 보던 드라마를 본다든지 마치 10대들이 TV를 안 보는 것처럼 시니어들도 점차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미디어를 대체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부 시니어들 또 많은 경우에 또 앞서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를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경 TV를 보는데요.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신 강사님이죠. 그래서 그분이 리부트라는 책을 쓰면서 한 고민을 담은 글을 여러 번 영상을 봤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강의가 또 끊겼을 때,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강의가 다 끊겼을 때 사실은 절망을 했지만 그 현상을 6개월 깊이 공부하면서 어떤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, 미래 사회는 어떤 건지를 가지고 고민하셔서 김미경 대학, 유튜브 대학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속에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 10만 양성, 시니어를 양성하겠다는 굉장히 당차고 멋진 계획도 운영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이분이 김미경의 리부트를 통해서 얘기한 키워드 네 가지 중에 온택트, 즉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, 이것에 대한 강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시대가 변했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스킬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쪽에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거냐, 앞으로 유망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. 중국인 경우에는요, 한국에서 뭐 간단히 샵에서 얘기하면서 커머스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셨고요. 이전에는 홈쇼핑이라는 TV에 어떠한 정제된 커머 컨텐츠로 나왔다면 지금은 마이크 스마트폰 앞에서 그냥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저도 만약에 상품을 판다면 여기에 링크를 달아서 URL을 하면 모든 것이 배송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라이브 커머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통업체의 살 길이다라까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.
더 나아가서요. 시니어들이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문하는 거 박말래 할머니시죠. 이렇게 "이거 보고 누르는 거야."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영상도 굉장히 큰 조회수를 얻었고 초기에는 그냥 "포기할래."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고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죠.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부턴가요? 그 식당에 모두 누구 외가 아니라 무조건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이 하는 곳에서는 QR 코드를 하게 되는데 QR 코드도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몇 번 하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하고 강의도 몇 번 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의 고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,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은 바로 실생활에서 작은 것, 구체적인 것부터 이루어질 때 효과가 크다라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주문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QR 코드를 찍는 법 이런 거 한두 개 하면서 그 경험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앞으로 더욱더 활용화되는 게 바로 디지털에 대한 그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리해 보면요. 글로벌 시니어의 이슈 두 번째인 디지털 미래 사회 적응은 바로 분명한 오늘이고 또 더욱더 분명한 내일이라는 점입니다. 앞에서 살펴본 언택트라든지 온택트라든지 줌, OTT인 넷플릭스, 유튜브, 라이브 커머스 이러한 것들이요.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요. 심지어 더 심하게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년 동안 현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핸드폰에 있는 디지털 화폐를 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디지털 지폐를 가지고 하는 요새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거의 8천만 원 이렇게까지 갔는데요.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미래 사회가 바로 분명한 오늘이고 앞으로 올 분명한 내일이구나.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시니어들에게 이러한 디지털에 대해 익숙해지고 디지털을 익히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고 그 피해갈 수 없는 길들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은 현상들, 일들 속에서 찾아가야 되겠구나.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미래 사회는 바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이고요. 또 이것은 또 내일을 살아갈 우리입니다.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뭐 그 주판을 잘하거나 컴퓨터를 못하거나 심지어 최근에 대기업 임원으로 퇴사하신 분들도 그 컴퓨터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것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로직이나 이해는 해야 되는 건데요.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만약에 줌으로 회의하고 카톡으로 미팅을 하고 밴드에서 또 얘기를 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것을 못한다라고 그냥 방치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. 3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어르신들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문자를 못 보내시고 사진을 못 보고 카톡을 못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 한 7분, 8분 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해야 되지? 뭐부터 해야 되지? 하고 굉장히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어르신들조차도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밴드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보내주신 클릭을 가지고 그 속에서 미팅에 참여하는 일들이 아주 분명한 오늘과 내일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왕이면 김미경 TV에서 김미경 선생님이 고민했다시피 리부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리부트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갈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글로벌 시니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